오늘의 영상은 마지막 부름 여행에서 미처 다 전하지 못했던 재밌는 이야기들을 모아 전해드릴까 합니다. 함께 가시죠. 안녕하십니까, 호주의 남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지금 저희는 캠핑을 와 있습니다. 여기 그 카리지니라는 국립공원에 들어와서, 여기는 생각보다 엄청 자연이에요. 자연 속에 있어요. 캠핑장에 화장실밖에 없습니다. 냉장고를 하나 장만했거든요. 저희가 장기간 여행을 가기 위해 냉장고를 구입했습니다. 모델은 도메틱에서 나온 CFX345라는 모델이고요. 리터는 실제로 46리터 됩니다. 호주에서는 앵글이라는 브랜드의 제품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유는 튼튼하기 때문인데요. 전기의 효율성은 도메틱에 비하면 조금 떨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도메틱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눌러주면 이렇게 기울어집니다, 냉장고가. 그러면서 이제 속을 좀 더 쉽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속에 보시면은 여기 배터리가 하나 더 있거든요. 이 듀얼 배터리로 작동하고, 이 루프 지붕에 보면은 솔라 패널이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이 솔라 패널로 자동으로 충전이 됩니다. 이번 여행에서 냉장고의 필요성을 굉장히 크게 깨닫게 되었어요. 굳이 장기 여행이 아니더라도 2박 3일 정도의 여행만 가려고 해도, 특히 여름에는 음식이 굉장히 빨리 상하거든요. 특히 이제 오프로드로 들어가게 되면은 음식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없잖아. 음식을 미리 다 준비해서 가는데 그게 굉장히 빨리 상한단 말이죠. 이 장기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진짜 필수인 것 같아요. 카리지니에서 김치찌개 먹으면서 About Time 보기. 지금 보시는 곳은 카리지니 내셔널 파크입니다. 저기는 저런 식으로 많은 협곡들이 있어요. 협곡은 양쪽으로 저렇게 가파른 절벽이 있고 그 가운데로 물이 흐르는 거죠. 강이나 빠른 물살이 저쪽으로 이제 오랜 시간 동안 흘러서 저런 식으로 길이 만들어진 겁니다. 협곡들마다 굉장히 다양한 트레킹 코스가 있고, 트레킹 코스는 짧게는 10분, 20분에서 길게는 4-5시간이 걸리는 굉장히 긴 트레킹 코스도 있습니다. 트레킹 코스는 클래스 1부터 6까지로 분류가 되고, 클래스가 높아질수록 트레킹의 난이도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클래스 6의 트레킹 코스는 관리자의 허가 없이는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클래스 5는 난이도가 생각한 것보다는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로 암벽을 타야 할 때도 있고, 제 키를 넘는 수심의 물을 건너야 할 때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쪽 길로 이제 지나갈 겁니다. 가방을 머리 위로 들어야 되겠어요. 오, 화이팅! 협곡의 끝에 달하면은 대부분 저런 식으로 물이 고여있는 그 웅덩이 같은 것이 있습니다. 물이 깨끗한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어요. 카리지니 이후에 저희는 부룸이란 도시로 향했습니다. 부룸은 제가 살고 있는 집에서 2300km, 운전으로 25시간 걸리는 거리에 있습니다. 저기는 같은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지만은 북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더운 정도가 차원이 달라요. 부룸에는 케이블 비치라는 바닷가가 있습니다. 이 바닷가는 상어나 악어가 나오기로 굉장히 유명해요. 상어는 호주에서 원체 흔하지만 악어가 나오는 바닷가는 저도 처음이었어요. 실제로 2019년도에도 굉장히 큰 악어가 나타나서 쫓아내려 했지만 여러 차례 실패한 끝에 사살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케이블 비치는 대체적으로 운전하기 좋았습니다. 하지만 바닷가에서 멀어지는 쪽일수록 모래가 많이 말라 있고 아주 소프트했습니다. 그래서 차가 굉장히 쉽게 박히더라고요. Second time. 여기 부름이 있으면 이 끝자락에 있는 캠핑장에 왔습니다. Very good painting. 여기는 쿨자만이라는 캠핑장이고,
그 사륜만 들어올 수 있는 곳이거든요. 부름에서 그래도 2시간 반 정도 거리니까 사람들 좀 손이 덜 타고, 저희가 저기까지 간 이유는 사실 조금 더 사람 손이 닿지 않는 자연을 보기 위해서 간 거거든요. 저기 보시는 곳은 맹그로브 숲인데 물 색깔도 굉장히 아름답고, 저기 가면 야생악어도 볼 수 있고 맹그로브 크랩도 잡을 수 있다고 해서 저길 간 거였습니다. 저희가 갔을 때는 물이 굉장히 많이 빠진 상태였고, 그래서 물 색깔도 굉장히 더럽더라고요.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보다가 침수되어 있는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보기에 굉장히 오래돼 보이고요. 누군가가 저기를 탐험하다가 저기를 건너어 가려고 하다가 차가 박혔고 결국엔 꺼내지 못해서 저렇게 된 거겠죠.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굉장히 다채로운 색상의 노을을 볼 수 있었어요. 저는 바닷가를 참 좋아합니다. 저렇게 해변 깊이 들어가면은 사람도 없고 그 조용한 바닷가에서 느낄 수 있는 자유로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안정을 느끼고 싶을 때는 항상 바닷가를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 저희는 엑스마우스란 곳으로 갔거든요. 엑스마우스는 거북이가 많기로 유명해요. 거북이의 산란장으로도 유명하고요. 그리고 바다에 상어가 많기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국립공원에 있는 캠핑장에서 캠핑을 했고, 바로 뒤편에 있는 바닷가에서 스노클을 했습니다. 스노클링을 했는데 역시나 거북이가 있더라고요. 신기한 마음에 거북이를 계속 쫓아갔습니다. 수심이 그렇게 깊지도 않았고 해변에서 멀리 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큰 걱정 없이 따라가고 있었는데, 거북이가 수면으로 숨을 마시러 한번 올라왔다가 내려가는 순간이 있었거든요. 저도 그때 같이 올라왔다가 내려가는데 거북이가 있는 방향에서 상어가 꼬리를 이렇게 탁 치면서 커브를 탁 틀면서 가더라고요. 바로 지금이요. 깜짝 놀라서 뒤로 돌아서 바로 수영해서 나왔죠, 밖으로. 지금 생각해보면은 상어도 그렇게 크지 않았고 상어도 저 때문에 이제 놀라서 방향을 탁 틀어서 갔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저 때는 너무 놀라서 저렇게 미친듯이 도망쳐서 나왔습니다. 깜짝 놀라서 밖으로 나온 뒤에 드론을 날려봤죠. 그랬더니 상어가 천지더라고요. 보이시나요? 상어가? 해가 질 역에 저희는 혹시나 거북이의 산란 현장이나 아기 거북이의 탄생 현장을 볼 수 있을까 해서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직감적으로 아기 거북이가 태어나고 있다는 걸 알았고, 그쪽으로 달려가는 도중에도 새끼 거북을 낚아챈 갈매기들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보았어요. 저희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쪽으로 달려가서 갈매기들을 새끼 거북이들로부터 쫓아내줬죠. 하지만 또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발자국에 아기 거북이들이 바다로 향하는 길이 조금 더 어려워지기도 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아기 거북이를 갈매기로부터 지켜준다 라는 것 역시 이 자연이란 생태계에서 인간이란 입장으로서 할 수 있는 굉장히 오만한 생각이자 관념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다음은 몽키 마이아에 있는 전망대에서 본 장면이에요. 한쪽에 굉장히 많은 조류들이 모여 있었고, 그 바로 앞에는 작은 상어들이 그 주변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상어가 저 새들을 사냥하려고 하나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긴 시간 지켜봤더니 사냥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상어는 밑에서 이렇게 무는 신용을 했지만 실제로 사냥을 하기 위해 이렇게 빠르게 급습하거나 그러지 않았고 밑에서 아주 천천히 이렇게 무는 신용을 하면은 저 새들은 날개로 이렇게 펄럭펄럭 물을 치면서 상어를 쫓아내는 뭐 그런 장면이었어. 그렇게 한참 상어를 보느라 정신이 팔려 있을 때 저 멀리 우측에서 굉장히 거대한 물체가 바닷속을 헤엄치며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끝내려고 합니다. 제 영상이 일상에서 지친 여러분들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